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유무념 대조법 공부를 하게 된 소나물연원 안동진 교무입니다. 네, 교수님들과 오늘 이 정기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업치사를 주제로 이 훈련을 받고 계신데, 이 유무념 공부야말로 우리 작업치사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교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유무념 공부 교도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 유무념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무념 공부란 어떤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유무념 공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를 점검하고 응용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 공부를 우리 유무념 공부로서 점검하고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유무념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유무념 공부하는 그런 마음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 3단계의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또 반조를 하는 이런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공부를 잘 하려면. 또한 우리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반조하는 이 3단계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양, 연구, 취사를 잘하는 그런 3대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3대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훈련법에 있습니다. 이 훈련법이 있는데, 훈련법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죠. 이 정기훈련법 11과목에서 우리 작업치사 과목에 이제 우리 유무념 공부법이 있는데요. 또한 이 상시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무념 공부를 한층 더 우리 삶 속에서 공부하고 깊이 순수케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법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무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무념 공부는 우리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리도 들어있고요. 무시선법으로 무시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무시선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서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단계로서 우리가 유무념 공부가 되는 것이고, 또한 3학의 수양, 연구, 취사의 그런 준비 실행, 반조하는 그런 공부가 함께 들어있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무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사 말씀하시기를, 대동사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주셨나니,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고 한 마음을 길들이고 잘 쓰자는 공부인 바, 한 마음을 챙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두구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무념 공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마음만 챙기는 그 공부가 끝이 아니라 이 성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성리를 공부한다, 성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하는 공부는 별로 힘이 없고 강하지 않지만, 그런 목적의식이 생긴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깊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성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유무념 공부를 한다, 이게 바로 근본이 되고 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유무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만 이 유무념 공부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마음 공부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한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수치로서 점검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문역 공부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 공부하는데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점검받지 않고 쇠퇴하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죽은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문역 공부를 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항상 점검하고 반조하고 그러한 마디마디 끊어서 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유문역 공부이고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문역 공부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나를 찾는, 아까 성리의 바탕이 된다고 했죠. 이 공부를 깊이 하면 반드시 진정한 나를 찾고 부처가 되는 길이고, 또한 모두 함께 낙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길임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결국은 대공사님께서 낙원의 세계로서 함께 인도하고자 극복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이 공부를 잘해서 가는 이런 극락의 세계뿐만 아니라 함께 이 유무념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유무념을 서로 챙기고 하는 그러한 유무념을 통해서 함께 낙원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또 유무념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극락과 지옥은 본인의 마음 쓰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 이 유무념 공부가 바로 극락에 가는 공길이고, 이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을 고쳐야 되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챙겨야 되고,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유무념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극락과 지옥은 바로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쓰느냐는 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극락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무념 공부로서 극락에 가는 그러한 마음 작용을 계속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극락에 가고 또 낙원으로 모두를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쉽고 가장 쉽고 빠른 공부가 이 유무념 공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를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글자를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법이 바로 유무념 공부죠. 또한 이 불교와 이 원불교의 핵심 사상을 융합시켜가지고 성리의 바탕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바로 유무념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불교의 그러한 일체유심조나 제법 무아, 내가 나를 놓는 그런 무아의 사상과 우리 원불교의 용심법,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러한 활용하는 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법이 되겠고요. 또한 밑에 보시면 이런 가족을 만드는 공부입니다. 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이런 가족을 다들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이 가족들이 함께 이 좋은 원불교의 공부를 함께하고 낙원의 세계로 함께 가고 싶은데, 그러한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유무념 공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가족끼리 서로 이제 유무념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한 유무념을 정해서 실천하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또 이런 가족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무수히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유무념 공부의 교리적 위치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전에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 공부 교리를 나눠주셨는데요. 먼저 총서편이 있습니다. 이 총서편은 우리 교리의 이념인데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고, 개교 동교와 교법의 총설로서 우리 교리의 이념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의편입니다. 이 정전의 교의편은 우리 교법의 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교리도로서 밝혀주셨는데요. 인가보응의 신학문, 인생의 의도와 진공묘의 수행 공부의 의도로서 이런 식으로 교리도로서 우리 교법의 원리를 교의편에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행편입니다. 수행편은 우리 교법에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서 일기법이 있고 이 일기법 속에 유무념 공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유무념 공부는 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훈련법은 결국은 이 일상수행요법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서 일상수행요법으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러한 단계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해서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는 것은 유무념 공부의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는 것은 유무념 공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이 번수를 계산하는 것은 유무념 공부의 단계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무념 공부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시면 1조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고, 또 2조에 보시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고, 또 밑에 6조를 보시면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됐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2조와 1조와 6조를 통해서 우리 유무념 공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조를 보시면 미리 연마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유무념 공부를 실천하기 전에 이제 미리 조목을 정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1조를 보시면 온전한 생각으로 유념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 우리 유무념 공부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유념했는가 운념했는가를 대조하는 공부가 바로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로서 2조, 1조, 6조로서 이렇게 순환이 됨으로써 우리의 유무념 공부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연결이 돼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조, 2조, 6조는 우리 동시사막으로서 동할 때의 공부가 되겠고요.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하는 그런 정할 때의 공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산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용행사의 모든 경계를 지낼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의 정신을 놓지 아니하여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한 것은 유념처리라 칭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의 정신이 없이 그 일을 그리 처리한 것은 무념처리라 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생각으로 그 정신을 차려서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유무념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원불교 교리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이 가장 큰 특징은 이 훈련법입니다. 인생의도와 사은사유, 공부의도 3학팔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내놓은 훈련법이 바로 원불교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시훈련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시일기법이고, 이 정기훈련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기일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할 때의 3학 준비하고 실행하고 반조하는 그러한 공부로서 우리 유무념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상시훈련법에 보시면 이제 유념, 무념 그런 공부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연결이 돼서 되어 있고, 정기훈련법 과목으로서 이제 이 일기법, 유념, 무념 공부가 이렇게 우리 교리상에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무념 공부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그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그 주의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해서 일의 성취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유무념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창, 이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는 조법이 능한 자, 이 유무념 대조법이죠. 조법이 능한 자에게는 제가응용주의사항 6조, 이것이 상시응용주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전부로서 이 조의 범위를 삼아서 유무념을 조사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무념 공부가 좀 잘 되어진다 하는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시응용주의사항 전체를 가지고 이 유무념 공부 대조하는 그 공부를 잡아보시면 공부가 더욱더 진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산종사님 3학 공부에서 이렇게 단계를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1단계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챙기는 마음을 주로 하는 공부로서 이 주의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는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1단계로서 보통급과 특징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는 공부가 되어가면 결과와 과정 모두 챙겨 특히 잘된 것으로 표준을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조행 공부입니다. 조행은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실행, 행실을 실천을 했느냐를 중시하는 공부이고 이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 법마상정급 예비 법과학마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또 더욱 능숙해지면 하루 네 때나 또는 하루를 한 경기로 잡고 이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린 것을 표준해서 잘된 것을 대중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경계에서 이 내적인 심경으로 변화를 하는 것인데요. 일념을 얼마나 지속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이제 바깥 경계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경계를 끌리지 않는 그런 비워내는 법과학마의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한 달이나 1년간 일념에 계속되는 것을 표준해서 정화즉 부심이 나타나고 동화즉 덕행이 나타나서 불지에 개합하는 출가위가 되겠습니다. 잡념을 없애고 일념을 계속하는 그러한 출가위, 이 공부를 목표로 우리가 단계를 진급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1, 2단계는 조목으로 하는 공부고요. 3, 4단계는 성리에 바탕한 유문형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유문형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리에 바탕하는 공부를 깊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부가 바로 문형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문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문형과 다른데요. 이 무념은 내가 주의심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챙기지 못한 마음이 무념이라면 이 무념 공부는 이 유문형 공부의 깊은 단계로서 이 나의 상을 없애고 내 마음을 비우는 진리와 합이라는 그러한 단계의 유문형 깊은 공부가 바로 우리 문형 공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산도사님께서 이 대도는 무의이화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 공부, 무 없는 데서 진정한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문형 공부의 단계, 망아지나여 내가 나를 잊고 없애야 진정한 나가 나타나고 또 공적 영지의 무지성 공부이고 이 성립 공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형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방법을 또 밝혀주셨는데요. 이 육군 작용에 집착이 없이 하고요. 또한 보는 데에도 차기 없이 보고 듣는 데에도 차기 없이 듣고 말할 때에도 차기 없이 말하고 또한 동할 때 정할 때도 차기 없이 동하고 정하고 항상 그 망상을 멸도하고 진열을 자득해 해서 이 대동사님께서 이 공부의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에는 필경 이 무념의 공부로서 표상의 본문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무념 공부에 있어서 너무 유념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 무념하는 공부도 함께 병진을 해서 진정한 진리는 유와 무가 함께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무념 공부의 깊은 단계 차기 없는 그러한 마음을 놓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 유무념 공부는 또한 이 무치성 공부로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무치성 공부를 잘하자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치성 공부는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하고 유사할 때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인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공부로서 이 무치성 공부가 우리 유무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집심해야 돼요. 또 관심, 마음을 봐야 되고 또 마음을 놓기도 하고 마음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유무념 공부의 과정과 이 무치성 공부의 단계가 같은 마음 공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나의 유무념 공부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주변에서 내 근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목을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까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조목을 잡아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조목들로서 유무념 조목을 잡아가지고 실천을 하면 공부가 빨리 되고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강의가 되었던 소송여론이나 이 법의 등급,
계문, 내가 범하는 계문들을 가지고 이 유무념을 잡아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쉽게 빠르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하지 말자 이러한 종목보다는 뭐를 하자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종목을 잡아가지고 이 법박에 쌓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탄동사님께서 이렇게 초입 교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무념 공부하는 법을 처음에는 아침 식사 전까지 수도 정진했느냐 유무념 조사하고 점심때까지는 보험 공공했느냐 조사하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했느냐 3단계로 유무념 공부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유무념 공부의 또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삼성 갤럭시 폰 쓰시잖아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N볼이라고 NBALL이라고 N볼이라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잠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핸드폰을 딱 켜면 이 유무념이 딱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우리 유무념 공부의 실천 방법이 되겠는데요. 저희 유무념 미리 준비하고 글글 일심, 공경심 놓지 않게 이렇게 유무념, 무념 번수와 이런 것들을 쉽게 핸드폰을 활용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어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계문이나 또 수지대조나 일상수행요법, 일기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한번 활용을 해서 유무념 대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유무념 공부를 잡은 조목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나 미리 이렇게 연말을 해보면서 미리 실행을 돌려보면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유무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쉽고 아주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공부가 이미지 트레이닝 법이 되겠고요. 또 알람 맞추기 법입니다. 내가 그 유무념을 실행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유무념을 실천해보는 공부가 바로 이 알람 맞추기 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유념, 무념 번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체크를 해서 그려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무념 공부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무념 경진대회가 동서교당에 있었대요. 근데 이 유무념 경진대회에서 많이 나온 항목들은 이제 가족 유무념들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딸에게 행복과 희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를 잡아서 하는 교도님도 있고 또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기 이렇게 막 유무념을 정해서 하는 교도님들도 있고 감상을 들어오면 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가족들이 전과 달라졌으며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실제 사례들로서 이렇게 교도님들이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가족끼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전 3분이나 좌선 5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유무념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그냥 좌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몇 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천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서 또 정해주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미리미리 챙기는 것도 될 수 있고 서로 인사하는 것도 챙겨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얼핏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로 돌리고 서로 유무념을 한번 정해주는 것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교도님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교도님이었는데 이제 식단 개선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유무념을 잡고 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도님께서 자신의 단점과 자주 범하는 계문을 시작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절실한 것, 실천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조목을 잡고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 변화 여부를 검증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건강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절실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절실한 것을 그 유무념 조목으로 정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나의
유무념을 정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공동 가족 유무념을 정하셔도 되고요. 또 실행 계획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고, 이 유무념을 정했으면 이것을 내가 잘 했느냐, 그렇게 한번 실행하고 말과 글로 이렇게 반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쉽게 이렇게 세 가지로, 혹시 내가 정하는 게 아직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정전에서 정하는 것이 있고요. 계문, 형식용 주의사항, 또 자선, 연불, 또 조석 신고도 마음 챙기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석 신고하기, 이렇게 간단하게 교법에서 정전에서 정할 수도 있고, 또 내 생활 습관에서 내가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하기로 그냥 잡고, 식습관이 좀 개선해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잡고, 또는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런 것들 유튜브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도 있고, 또 뒷정리를 잘 해야겠다 하면 생활 내 습관, 가까운 습관에서 이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서 감사하는 점을 찾고, 또한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몇 분 동안 하루에,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유무념이 되기 때문에 잠깐 유무념을 한번 정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책자에 내 유무념을 새롭게 정하셔도 좋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반조하고 있느냐, 한번 빈 공간에다가 한번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무념 공부는 이 제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성불 제중할 수 있는 이 대종사님의 교법의 진수입니다. 이 극락과 낙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무념 공부법이 되겠고요. 이 유념, 이 유식, 무념은 무한데 이것을 함께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사통 오달의 수행법이다. 이 유념은 이 유식의 공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무념은 이 무아, 나를 놓는 공부인데, 이러한 두 가지 공부를 함께 함으로써 성리, 바탕한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불교의 중요한 특징적인 수행이고, 아주 쉽고 위대한 수행법이 되겠고요. 이 챙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요. 또한 그 힘을 길러가지고 이 문역 공부인 이 진리 공부로서 무아가 되면 진리와 합의되어 이 극락과 낙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일체 유심조, 또한 재범무아 이 공부가 이 유문역 공부에 들어있고요. 또한 대종사님의 용시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 활용하는 종합적인 이 진리 공부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 성리 공부인데, 이 변이품 6장에 한 사람이 도에 발심을 해서 이 도가 뭔지 물어봤다가 즉심시부를 마음이고 부처라는 즉심시부를 갖다가 집인세벌이라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유무념을 잡고 계속 되뇌이다가 결국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나 이 지식이나 이 깨우침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챙기느냐, 그러한 정성스러운 그러한 매일 챙기는 마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지선, 부처선에 실제로 생활하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실제 생활 공부이고요. 또한 이 무의 공부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공부입니다. 우리 이론상 서원문을 매일 외우지만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는 공부가 바로 이 유와 무가 동시에 진리에는 그렇게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이고, 또 개성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유념과 이 무념 공부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진리의 공부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서원이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유무념 공부 하나를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 공부가 구체적으로 이 유무념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 주체성을 마음 공부의 주체성이 바로 유무념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거친 돌들도 수천 번, 수억 번을 통해서 이렇게 둥근 돌이 되어 가듯이 나의 마음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수천 번, 수억 번의 공부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러한
둥근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공부를 해서 이제 진리와 합의되고 큰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유문여 공부를 함께하는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